일단 종이죠. 옛날에 그죠? 노복. 종복자입니다. 노복. 현 사회에서는 종이란 신분이 없죠. 단 돈을 주고 고용합니다. 그래서 노복공이 풍용하면은 내가 돈으로 사람을 부리면 되죠. 좀 도와달라고 물 한 그릇 떠줘 하고 10,000원 주고 예를 들어서 그죠? 뭐 애들도 오면은 막 솔직하게 얘기해서 며느리 한 번 오면 100만 원씩 주면 며느리가 왜 안 오겠어요? 100만 원 올 때마다 100만 원짜리 수표 하나씩 던져주면 오죠. 있는 거 없는 거 막 매일 오려고 할 거야. 매일 오려고 할 거야 해가지고 그만큼 이 돈은 뭡니까? 힘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노복을 거느리는 것도 그만큼 좋은 집에 많은 땅을 갖고 있으니까 노복을 거느렸죠. 뭐 왜냐 그 노복도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됐으니까 이게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능력. 그래서 이 노복궁 여기입니다. 노복궁. 그리고 이제 여기고 또 여기 이 부분이 말년이니까 노복이죠. 말년이니까. 그만큼 이제 내 재력, 내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을 둘 수가 있다. 봉급줄 능력이 있어야지 되겠죠. 요즘은. 자, 그래서 가정부, 운전기사, 정원사 등이 이에 준하고 특이 방정하고 도터며 광골과 균형을 이루면 아래에 많은 부하나 심부름꾼을 거느릴 수 있다. 그래서 뭡니까? 먹을 게 있어야지 사람이 붙는 겁니다. 아, 저기 가면 먹을 게 있다 하면 사람이 붙게 되는 거죠. 그게 능력이죠. 예. 넉사자같이 모난 입, 이중턱을 지닌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라 많은 수하를 거느린다. 이중턱. 이 이중턱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불만이더라고. 자기 턱이 이렇게 이중으로 있습니다. 이 부자턱입니다. 부자턱입니다. 호두연합이라는 말, 호두연합. 호랑이 머리에 제비턱. 이런 말입니다. 제비가 여기 모래주머니가 하나 있잖아요. 여기. 이게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 이제 그게 아주 연합, 제비턱을 가진 사람으로 부자턱이다. 자, 그런 며느리를 봐야 돼. 며느리는. 며느리. 응? 오. 축하드립니다. 내가 AK 이제 문화센터에 강의를 했는데, 한 25세 정도 된 젊은 여성이에요. 진짜 여기 둔턱이 있더라니까. 나이가 많아서 생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혹시 백화점에 이 VIP들 있죠? 백화점에도 연 매출 5천 이상 쓰면은 VIP로 특별 관리를 해요. 응? 특별 관리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을 하더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만나고 이제 사람들 그리 초청하고, 그죠? 왜냐하면 자기 그 재력을 과시하는 거니까. 그 백화점의 주요 고객이다라는 것은 자기 어떤 그 삶이 그만큼 풍부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VIP에 있더라니까. 20대 아가, 여기. 근데 물어보지는 않았어. 뭘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냐고. 물어보지는 않은 얘기가 연함이더라. 제비턱. 확실히 제비턱은 부자는 부자예요. 응? 그거는 모를 때는 그래요. 그걸 일깨워줘야 돼. 그래서 막 그걸 갖다가 막 불만으로 여겨가지고 이거 막 없앴으면 좋겠다고 막 이러잖아. 그건 몰랐을 때지. 몰랐을 때. 자, 턱이 삐뚤어진 사람은 아래 사람을 거느리기 어렵다. 우리는 늙어가면서 무엇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가? 턱을 잘 관리해야 된다. 턱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부리는 사람이 있더라도 주인을 배반한다. 턱이 삐뚤어진 사람은 주인을 배반할 사람이다. 턱이 몹시 빈약하거나 민둥하여 도드락한 부분이 없거나 잔주름이 생겨 탄력이 없거나 금은 사마귀가 있으면 아래 사람이나 부리는 사람 때문에 크게 손해를 본다. 박근혜 대통령 여기에 칼침 맞았잖아. 그러고부터는 이제 아래 사람들한테서 그렇게 내침당하는 거예요. 칼침 맞고. 여기 엄청 아픕니다. 여기 칼침.
이게 뭐 10몇 cm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으면 동맥 끊겼다고 그러잖아.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아래 사람한테서 축출당했죠. 우리는 알았죠. 아, 저 정권이 임기까지 갈까? 왜냐, 칼침을, 뭡니까? 그러니까, 대선에서 이기기 전에 칼침을 먼저 당한 거지. 그죠? 그러고 난 뒤에 대통령이 선출됐죠. 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임기를 못 채웠잖아요. 여기가 엄청 아프니까, 약도 먹고, 이렇게, 뭡니까? 여기가 막 땡기겠죠. 땡기다 보니까, 컨디션도 안 좋았겠죠. 그죠? 예. 턱은 말려눈을 지배하므로 턱의 상이 좋으면 말려눈이 길하고 턱의 상이 나쁘면 말려눈이 침체되는 것으로도 추리한다. 됐습니다. 자, 12궁을 다 했습니다. 자, 12궁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60 넘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다. 박근혜 대통령 이제 그 후보로 나오셔가지고 할 때 나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어보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했죠. 저한테 와가지고. 근데 이분이 지창용 선생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자기 상을 보니까 지창용 선생님께서 당신은 늙어서까지 일을 할 사람이니까 일해야 된다. 당신은 늙어서까지 일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가 이사분이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왜 이 늙을 때까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나 싶어서 싫었대요. 근데 이분이 뭐를 했냐면 동대문 포목점에서 그 포목점 점원을 했어. 포목점 점원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독립을 하고 싶더래요. 자기가 포목점을 하나 차리고 싶더래요. 동대문 포목점 부자들입니다, 옛날에. 네. 차리고 싶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시장 안에서 사채놀이 하는 사람에게 돈을 부탁했대. 큰손 아주머니한테. 근데 부탁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데리고 가더래요. 나를 따라오라고. 데리고 갔는 곳이 지창용 선생님이야. 지창용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면서 이 사람한테 돈을 줘도 되겠습니까? 묻더라는 거죠. 지창용 선생님이 빌려주라고 그래서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업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딱 수영체예요. 이 사람이 몸이 딱 복록형이에요. 딱 수영체입니다. 남자인데 크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포목점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분이 포목점을 차린 게 아니라 호텔을 했어. 대전에 호텔 하나, 부산에 호텔 하나, 뭐 서울에 호텔 하나. 그게 나한테 온 이유는 뭐냐? 호텔을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러 온 거지. 호텔을 해도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왜냐? 지창용 선생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그래서 그분을 보니까 70이 넘었는데 자기 치아야. 확 골라. 선생님, 그 병원에도 안 다녀. 술도 안 먹어. 그리고 새벽 4시, 5시 전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집 다 돌아다니면서 쓸고 닦고 집 정리하고 아주 생활이 막 정말 뭡니까? 규칙적이고 아주 철두철미하고 건강관리도 그렇고. 그리고 뭐 그러면 이제 돈이 있으면 또 남성들은 또 이 여성 저 여성 이렇게 찾아다니잖아. 그것도 아니야. 자기 마누라야. 그러니까 뭐 호텔 하나 더 안 할 이유가 없죠. 충분하죠. 해도 됩니다. 하나 더 사십시오.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더라고. 아유, 지창용 선생님이 늦게까지 당신은 일한다고 해서 내가 기분이 나빴는데 진짜 딱 늙고 보니까 일할 수 있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기가 늙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 더 하고 대전에서 살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서 나한테 물어보러 왔죠. 박근혜 대통령 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가고 난 뒤부터는 못 만났는데요. 60, 70이 돼도 자기 건강관리가 철두철미하면 돈 벌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60 넘으면 확장 못하게 합니다. 왜냐? 기운이 딸리기 때문에.
돈 받으러 가는 것도 힘이 있어야지 돈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귀찮으면은요. 아우, 돈도 귀찮다. 이해라, 이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대운도, 용신운도 언제 와야 돼요? 용신운도 60 넘으면은요. 30%, 40% 감해집니다. 딱 4, 50대에 용신운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 용신운을 90%, 100% 받아먹을 수 있어요. 용신운이 너무 늦게 오면은 운 못 받습니다. 6, 70%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젊었을 때 고생하고, 그죠? 한 4, 50 돼서 딱 용신운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운이 가면 이 용신운에서 내가 마음껏 운을 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운이 조금 내려가도 관리가 돼요.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고생을 안 해보고 용신운이 빨리 오잖아요. 그러면 다 잘 살고 지덕인 줄 알고 고생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귀한 줄도 몰라. 그래서 그러고부터는 안 되면 평생 고생하게 되는 거죠. 평생 고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 이 용신운이 적당한 때가 4, 50대. 요즘은 이제 좀 체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4, 5, 60대까지. 한 30년은 뭐 임묘진, 사오미, 그죠? 신유술 이렇게 보면 한 30년 대운 딱 들어오면요. 좋죠. 60년 대운이 들어오는 사람 봤습니다. 저는 임묘진, 사오미가 목화운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임묘진, 사오미로 쫙 운이 60년 운이 오는 사람들은 10사람 중에 9사람은 전부 장사하고 있었어요. 예, 장사하고 있었어요. 돈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다른 거 할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돈만 버는 데만 집중하지. 그래서 영웅은 못 돼. 영웅은 어때요? 영웅은 예, 왕창 고생하고 운이 와야 돼. 그래야지 영웅의 기질이 살아나는 거예요. 고생을 안 하면 영웅이 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60대에서는 제가 그렇게 답을 해드렸으면 조금 괜찮으신가요? 네. 질문에 대해서. 또 질문하십시오. 빠르죠. 이 20대에 운이 오잖아요. 내가 20대에 운이 오는 사람을 몇 사람을 봤어요. 다 지가 잘난 줄로 잘하는 걸로 생각하고 운의 귀중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한 30대, 40대 전에 운이 가버려. 그러면은요, 죽을 쓰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요, 뭐가 어디가 어떻게 자기가 잘못됐는지 그거 분석을 못해요. 분석을 못해요. 그래서 일어나지를 못하더라. 분석이 돼야지 일어나거든. 분석이 돼야지. 어디서 내가 잘못됐다라는 게 분석이 돼야지 제기를 하는데 제기를 못하더라고. 20대에 운이 오니까 제기를 못하더라. 근데 30대 넘어서 운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기가 돼. 고생을 해봤기, 20, 30대에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제기가 되더라. 그럼 이제 30대에 운을 받고 40대에 조금 슬럼프에 빠졌다가 또 제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앞에서 고생을 해본 사람들이야. 고생을 안 해. 그래서 고생은 내가 생각하기에 왜 그런 말이 있잖아. 돈을 주고라도 고생을 사서 해봐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 예, 사서 고생한. 그리고 열정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그 단계가 참 필요한데 그게 우리가 뭐 인턴 뭐 이런 고식이라 그러잖아요. 꼭 필요합니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운을 볼 때도 운이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받아먹을 수 있는가, 내가 그 운을 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 50대 얼굴 한 번만 돌리라고 50대에. 50대에는 한 곳만 굴러라 그러면은요, 50부터 59세까지요? 인중이죠.
다 이 중심부위, 중심부. 인중이 있어요. 인중이. 왜 50대를 물으셨나요? 선생님이 50대신가? 네. 예, 예. 또 질문하십시오. 이제 조금 한 5분 내지 10분 남았는데, 진도 나가기는 그렇고 해서, 이제 12궁이 끝났잖아요. 12궁은 육친궁이다. 그래서 그 12궁을 보면서 육친의 관계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얼굴을 가꾼다라는 것은 그냥 예쁘게만 보이는 차원을 넘어선다 하는 거죠. 자기의 가족을 가꾸는 것과 같다라고. 내 얼굴을 가꾸는데 내 가족을 가꾸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신세계에서 강의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남편하고 싸우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딱 정장 차려입는데 먼저 일어나가지고 씻고 닦고 막 입고 정장 탁 입고 남편이 뿌시시 일어나면 정장 차림으로 막 공격한대. 그러니까 남편이 싸움이 안 되면서 이게 근데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해요.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도 자기 남편은 사업이 잘 됐대. 그 내가 어떻게 그 정장 차림으로 싸우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물어봤더니 그냥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더래. 그냥 뿌시시 일어나가지고 막 남편한테 잔소리하면 그게 이렇게 뭡니까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자기 생각에 그냥 정장 탁 입고 얘기하면 남편이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그 방법이 유효했죠. 그것도 있잖아요. 부지런해야 하는 겁니다. 부지런해야지 하는 거지. 이게 생각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물론 학위지지로 배워서 아는 것도 많지만 그냥 자기가 알아서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생각이 귀하게 돌아가면 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생각이 귀한 사람의 생각으로 돌아가면 귀한 사람이 되고 그냥 생각이 조금 이렇게 천하게 돌아가면 천한 사람이 되는 그런 거죠. 이렇게 귀한 사람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귀한 사람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4페이지 13부위. 그 이제 중심 부위로 내려오잖아요. 24페이지. 13부위로 쭉 내려옵니다. 그죠? 예. 천중, 천정, 사공, 중정, 인당. 예. 연상, 수상, 상근, 연상, 수상, 중두, 인중. 요 인중이 딱 50세입니다. 50세부터 51, 52, 53, 54, 55, 50, 여기 59세, 60이 입에 오는 거예요. 60. 어떤 분이 이제 59세에 군인으로 있다가 옷을 벗었어요. 근데 그 이제 퇴직금을 가지고 아들하고 휴대폰 대리점을 한다고 나한테 그분이 하여튼 천도교에서 높은 분이야. 근데 이제 이 공부하러 그분이 3기인가 4기인가 이래 이 명리학 지도자 과정 4기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이제 스타 별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별까지 딱 ROTC에서 별을 받았어요. 그럼 잘 나간 사람이죠. 근데 이제 부하로 인해서 옷을 벗게 됐어. 부하로 해서 옷을 딱 벗었는데 49세에 벗으면서 50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공부하러 와가지고 자기 퇴직금으로 아들하고 휴대폰 대리점 하는데 그때 휴대폰 대리점이 막 우후죽순 생겨날 때예요. 그게 잘 되겠냐고 묻더라고. 그게 잘 되겠냐고 묻는데 잘 된다 안 된다 말을 떠나서 선생님 그러면 제 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입술에다가 제가 입술을 사모님 루즈를 살짝 바르면서 약간 불그스레하게 해서 휴대폰 매장을 하십시오. 입술이 내가 살짝 이제 연출을 하라는 식으로. 고맙다고 그러면서 꼭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한번 꼭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꼭 하겠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볼 때마다 봐도 안 해. 그랬나? 그죠? 그게 아닙니다. 나는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루즈를 붉게 바르고 다니시오, 여성처럼.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 그냥 입술에 생기를 불어넣는. 입술에 생기를 불어넣으라는 의미에서 살짝 그 부분을 돈 주고 사느니 또 사모님 그러니까 살짝 바르고 윤택하게 해서 다니면 조금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하니까 그래도 잘 돼야 되잖아요. 망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휴대폰 대리점이 그때는 엄청 많이 생기고 엄청 많이 망했어요. 휴대폰 대리점 있잖아요.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한다 하니까 또 나는 생각해서 얘기했어요. 안 하고 다니더라고. 볼 때마다 했는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다가 이제 1년 지나고 그 다음 문 닫았다 그러더라. 그래서 내 속으로 왜 물었어 나한테. 이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진지하게 얘기를 안 해서 그분이 내 말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그죠? 그건 아닌 것 같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나도 실망하고, 그러고부터 이제 그분은 이제 천도교, 종교로 나가셨어요. 휴대폰 대리점은 그만두시고.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이 공부하다 보면 아주 쉬운 개운법이 있어요. 아까 눈썹을 단정하게 다듬는 것처럼, 다른 거, 팔자 못 고치잖아. 그죠? 그냥 눈썹은 깨끗하게 다듬을 수가 있고, 또 이제 뭐 머리카락 단정하게 할 수 있고, 그죠? 예. 그리고, 입 삐쭉거리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왜 상법에 보면은 입 삐쭉거리는 사람하고는 밥도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 예. 입 삐쭉거린, 입 실룩거리는 사람, 그리고 곁눈 흘기는 사람, 이렇게 곁눈 흘긴다거나, 사람을 아래 위로 훑어본다거나, 기분 나쁘게 보는 사람들하고는 상대도 하지 말라고 해놨어. 근데 만약에 이제 그걸 알면 이게 습관적으로 나빠서라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빠서가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습관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놓치는 거죠. 다 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좋은 사람을 놓치면 그만큼 뭡니까? 손해예요. 그래서 자기가 바르고 반듯한 행동을 했을 때 좋은 사람이 모여드는 거죠. 그러면 곧 자기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좋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곁눈질하고 실룩거리고 이 습관, 이 버릇으로 인해서 좋은 사람들은 떠나고 실룩거리고 곁눈질하는 사람들만 모이게 되는 거죠. 자기 주위에.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운명도 이건 어떻게 흐를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자기 모습을 잘 관리를 해야 돼.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눈을 어떻게 봤지? 내가 입은 어떻게 했지? 항상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 모습을 바르게 가지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이 상법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 운명이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입술을 윤택하게 해준다거나 코를 생기 있게 조금 오똑하게 보이게 해준다거나, 그죠? 이런 거는 그 작은 테크닉으로 진짜 뭡니까? 엄청난 플러스를 갖고 오는 거죠. 엄청난 플러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 나도 이제 말을 할 때, 선생님, 이거는 꼭 하십시오. 꼭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나도 여러 번 했어. 여러 번 하느라고 하는데도 그분은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게 먹혀들지를 않더라고요. 먹혀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12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